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는 전국의 의원 관계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과 중독성이 큰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임혜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겠습니다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다이어트 약 성지. 자, 전국에 여러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다이어트 카페에 다이어트 약을 검색해보면 자주 언급되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살이 잘 빠진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요. 지난해 얼마나 많은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했는지 순위를 매겨보니 이 성지라고 하는 이 의원들이 모두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의원이 가장 많은 처방량이 많았고 또 뒤이어 충남 보령시, 또 경기 구리시 의원의 순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대구와 구리에 있는 의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고 보령에 있는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 2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지난 6월 식약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령 의원에 있는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여성 환자 10명에게 마약류 의약품 18,000여 정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18,000여 정이면 사실 숫자가 좀 너무 커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좀 실감이 안 났는데요. 이 3대 다이어트 약 성지 의원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의 처방량을 보시면요. 충남 보령 의원에 다녔던 이 30대 여성은 한 해 동안 3,240정을 처방을 받았는데 식약처 기준에 따라서 3개월 동안 복용을 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 50여 정을 섭취한 셈이고요. 네, 1년 동안 꾸준하게 먹었다고 쳐도 하루 평균 8알이 넘는 마약류를 먹은 셈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하루 한두 알 복용이 원칙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추산으로 볼 때 경찰은 마약류 오남용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3개월 복용했다고 하면 하루 50여 개 섭취? 네, 좀 믿어지지 않는 숫자이긴 한데 자, 이번에 취재하면서 임 기자가 직접 구리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봤다고요? 네,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몸무게와 키를 재고 또 간호사와 간단하게 문진표를 작성한 다음에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질문들이 오갔었고 이후에 수납을 하면서 간호사가 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발부받은 처방 전에는 펜디메트라진이라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중독성이나 내성 때문에 주의해서 다뤄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이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쉽게 처방이 됐고 함께 간 저희 취재진도 이 약품을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문제네요.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쉽게 처방받았다. 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처방받는 것도 사실 문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나요? 네, 이런 펜디메트라진 또 나비약으로 유명한 펜타민 같은 식욕 억제제들은 모두 각성제 성분입니다. 사람의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또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독될 경우에는 불안장애 같은 증상, 정신질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두드러지는 것, 이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방금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살 빼려다가 고혈압도 얻을 수 있고 또 아까 불안장애라고 했나요? 정신질환도 그러니까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식욕 억제제 말고도 의료기관이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이 대구 달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식욕 억제제 처방량도 1위였지만 전체
당시에 의약용 처방량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불안제나 진통제를 포함한 마약류 전체로 봤을 때는 처방량이 식욕 억제제의 2배에 달하는 2,200만 개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대리 처방이나 명의 도용, 또 의사의 이른바 셀프 처방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8,000명이 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얼마 전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된다면 마약류 중독 진단 검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원과 의원은 모두 57곳입니다. 네. 자, 의료인이 스스로 이제 처방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수사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지금까지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등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작곡가 정다은 씨와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선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등 3명도 계속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 배우 이선균 씨 모두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향후 수사 방향은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권 씨의 경우 출국 금지 조치된 지 한 달 만에 이게 해제가 된 반면에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가 출국 금지 1개월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이성균 등 연예인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음성 결과라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사를 계속할 뜻을 이어갔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임 기자 말대로 부실 수사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속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 임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